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부산 원정에서 패하며 다이렉트 승격과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수비 불안과 퇴장이라는 변수가 겹치며 수원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날 수원이 보여준 수비 전략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의 수비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산의 훌륭한 킥오프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킥오프와 동시에 공격진 3명이 레오와 이기재에게 달려갑니다. 구상민 키퍼가 이곳으로 정확하게 연결하고 부산이 이곳에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만들죠.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부산입니다. 이제 수원의 수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윙백이 높이 전진해 3-2-5 대형을 만드는데요. 수원은 투톱 일류첸코와 김지현이 부산의 투미드를 마크합니다. 이날 이들은 절대 부산 센터백에게 달려들지 않았죠. 이렇게 투톱이 투미들만을 마크하다 보니 간헐적으로 윙어가 전진해 센터백을 견제하는데요. 이 경우 윙백 전성진이 측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진한 윙어가 지금처럼 빠르게 내려와 윙백을 마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행된다면 수원이 이건희의 뒷공간을 내주지 않게 되죠. 하지만 지금처럼 측면에 위치한 부산 선수가 높이 전진할 경우 세라핌이 이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결국 풀백 이건희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수원의 플랜 B는 홍원진의 뒷공간 커버입니다. 홍원진이 측면으로 내려와 이건희의 뒷공간을 막아주죠. 그런데 수원의 투톱이 부산 투미드를 앞에서 견제하는 프런트 마킹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비에르가 전진할 때는 일류첸코가 이를 막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지금처럼 풀백이 상대 공격수에게 붙어 돌아서지 못하도록 할 때는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2대1 패스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부산의 측면 공격수가 높이 전진한다면 세라핌이 빠르게 내려와 막기 어려워지고 풀백 이건희가 전진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때 미드필더 홍원진이 내려와 윙백 전성진을 마크하죠. 이렇게 수원 수비의 플랜 B는 홍원진의 뒷공간 커버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의 흐름을 바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호강이 PK를 내줌과 동시에 충격적인 퇴장을 당하고 말죠. 결국 전반 20분부터 수원이 리드를 내주고 한 명 없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퇴장 이후 수원은 김지현을 미드필더로 내려 4-4-1 대형으로 수비합니다. 이제는 이건희가 전진할 때 홍원진이 했던 역할을 공격수 김지현이 해야만 하죠.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세라핌이 빠르게 내려와 수비해야 합니다. 전성진이 볼을 잡을 때 빌레로가 침투하며 홍원진을 끌고 윤민호에게 패스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비에르가 전진하며 3자 패스를 받죠. 이렇게 세라핌이 내려와 전성진을 막지 못하면 이건희의 뒷공간을 김지현이 내려와 커버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지현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사비에르가 김지현이 있던 공간으로 진입하죠. 이처럼 이날 부산 공격의 시작점은 항상 측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과 수원의 측면 수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높게 전진한 이건희에게 볼이 향하자 윙백 전성진이 강하게 붙어 이건희가 돌아서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제 수원의 측면 수비입니다. 변성환 감독은 퇴장 이후 5백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4-4-1 대응을 유지하는데요. 결국 부산의 5명의 공격진에 수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장호익이 윙백 박창호에게 패스할 때 앞선 부산의 측면 수비처럼 풀백 이기재가 강하게 붙어 박창호가 돌아서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윙어 파울리뇨가 빠르게 내려와 막지도 않습니다. 결국 박창호가 편하게 돌아선 뒤 패신에게 연결하죠.
부산은 지속적으로 풀백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4명의 수비수로는 수원이 이러한 패턴을 막기 어려워 보였죠. 이런 와중에 윙어들 역시 중앙으로 좁게 위치하며 윙백이 더욱 자유로워졌고, 이건희가 뒷공간을 의식해 전진하지 않으면 전성진이 올라와 편하게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풀백이 강하게 붙지 못해 상대 공격수가 쉽게 돌아섰고, 이건희의 등 뒤 공간으로 침투하는 전성진을 공격수 김지현이나 세라핌이 따라가야 하는데 전문 미드필더 홍원진만큼 이를 잘 수행하지는 못했죠. 한호강의 퇴장 이후 수원은 5백으로 전환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수비 가담이 가장 중요한 홍원진 자리에 김지현 대신 김상준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날 수비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자리에 경기 내내 공격수 김지현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김지현의 활동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후반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수원의 4-4-1 대형에서 세라핌이 윙백 전성진을 막지 못하자 이건희가 끌려 나오는데, 역시 전성진에게 강하게 붙지 못하고 전성진이 쉽게 돌아서죠. 그리고 뒷공간에 빌레로에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다음부터는 수원의 수비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파울리뇨가 내려와 5백을 만들며 측면에서 수비 숫자를 확보하죠. 이렇게 파울리뇨는 5백을 만들고 측면에 빌레로에게 볼이 향할 때 세라핌이 내려와 빌레로를 견제하며 풀백의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죠. 이렇게 수원이 5백을 만들고 낮은 위치에서 전진하며 측면 공격수를 마크하자 부산의 공격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여전히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5백을 만든 덕분에 이건희가 전성진에게 편하게 전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붙지 못하며 전성진이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합니다. 결국 볼이 빌레로에게 연결되고 이제는 5백이 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파울리뇨는 갑자기 5백에서 빠져나옵니다. 결국 후방에 2명의 수비수만 남게 되죠. 이건희와 김지현이 급하게 내려오고 이렇게 생긴 공간으로 빌레로가 이동합니다. 또한 파울리뇨가 5백을 만들지 않는 장면도 있었죠. 이렇게 후반전 수원은 5백으로 수비할 때와 4백으로 수비할 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파울리뇨가 내려와 5백을 만들고 세라핌이 빌레로를 견제할 때는 안정적으로 공격을 막았지만, 4백으로 수비할 때는 측면에서 쉽게 크로스를 허용하고 박스 안에서도 수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부산이 김포나 성남처럼 크로스 상황에서 센터백과 이건희 사이 공간을 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죠. 그리고 수원은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결국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죠. 마지막 로빈을 남겨둔 상황에서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수원이 천적 서울 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